하네라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몇 번이고 부서졌다 다시 붙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아이 아니라 가짜 수아야. 내 딸 아니야. 하네라 딸이지. 난숙이 태석에게 던진 말이 돌아 결국 헤라의 귓가에도 파편처럼 박힌 순간이었다. 헤라는 식은땀에 젖은 손끝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럼 그동안 내가 한 짓은 뭐가 되는데? 눈앞에서 울며 매달리던 수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뺨을 내리치던 자신의 손, 모멸 섞인 말들, 며느리라 믿었기에 더 잔인해질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되감기듯 밀려왔다. 그 시각 난숙의 사무실. 진태석은 한 손에 쥔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리찍듯 내려놓았다. 기포가 잔 안에서 요동치다가 곧 가라앉았다. 자신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을 모르는데. 다시 말해봐.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난숙의 귀를 찢었다. 건양가 며느리, 그 아이 내 딸 아닙니다. 부회장님 딸이죠. 하네라. 난숙은 오랫동안 품어온 비밀을 마치 오래된 독을 토해내듯 하나씩 꺼냈다. 목소리는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석의 표정이 변해가는 걸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까지 내 딸을 며느리 자리에서 내쫓고 가짜를 들여놓고 그 가짜의 뒤를 당신 딸이 받쳐주고 있었다 그 말인가? 가짜라고만 보기에는 그 아이도 나름 건양을 위해 움직였죠. 순간 태석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난숙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화려한 블라우스의 깃이 형체를 잃고 구겨졌다. 건양을 위해? 태석은 이를 갈았다. 건양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내 딸을 쓰레기처럼 내던지게 만든 게 그게 건양을 위한 거야. 난숙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쉽게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를 의도한 듯 눈동자는 묘하게 차분했다. 부회장님이 알면 건양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겼죠. 서로 윈윈이었잖아요, 지금까진. 윈윈? 태석의 머릿속이 붉게 물들었다. 몇 년 전 묻어버린 사건이 차기범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그 모든 판을 짠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어딘가에서 실을 잡고 웃고 있던 손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그 손이 바로 눈앞의 공난숙이었다. 잔인한 통제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꼭두각시였을지도 모른다는 감각. 그건 태석에게 자존심 그 자체를 짓밟는 모욕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왜 말하는 거지? 태석의 눈빛이 기묘하게 가늘어졌다. 지금 이 타이밍, 이 순간. 이 판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난숙이 낮게 속삭였다. 부회장님 딸 그 아이가 진실을 알면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까요? 태석의 눈이 잠시 허공을 향했다가 천천히 제 위치로 돌아왔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헤라가 알면 나를 죽이려 들겠지. 난숙을 가만둘 리도 없고. 그 사이에서 건양은 산산조각이 날 거고. 그래서 내 결론이 뭐야? 난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부회장님이 먼저 정리하시죠. 진짜든 가짜든 지금 그 며느리 자리는 너무 눈에 띕니다. 건양을 지키고 싶다면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조각부터 치우셔야죠. 태석의 손이 난숙의 옷깃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를 향하던 분노가 방향을 바꾸어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나더러 내 딸을 정리하라고. 부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고 난숙이 속삭였다. 건양을 무너뜨릴 폭탄일 수도 있죠. 선택은 언제나 부회장님 몫이었잖아요. 그 말은 태석의 가장 깊은 약점을 정확히 겨눴다. 책임, 선택, 통제. 그가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단어들이었다. 사무실을 나선 태석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건양 빌딩 로비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장난감 같지만 한 조각만 잘못 건드려도 전체가 무너지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가짜를 쓰면 됐다. 필요하면 바꾸고 버리고 대체하고. 그런데 진짜가 돌아오려 한다. 그의 손이 천천히 휴대전화로 올라갔다.
짧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번호를 눌렀다. 홍 실장. 낮고 굳은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에서 곧장 공기가 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예, 부회장님. 일 하나 맡길 테니 잘 들어. 태석의 눈빛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자신이 선택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차수아. 오늘 안에 이 판에서 치워. 잠깐의 침묵 뒤 홍 실장의 짧은 대답이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석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다. 방금 내린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아이가 내 딸이면? 그럼 넌 2번 그 아이를 죽이는 거야. 그 목소리를 차단하듯 태석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건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누군가에게 변명하듯 혹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주문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같은 시각 건양가 한 채. 한혜라는 불러낸 영채를 앞에 앉혀두고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이마 중간에 올라온 미세한 주름, 손등 위로 흐르는 얄팍한 긴장. 왜 이렇게 늦었어? 겉으로는 무심한 척 묻는 목소리였지만 시선은 미세한 흔들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채는 일부러 더 크게 숨을 내쉬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회사 일 좀 정리하느라요. 이제 진짜 제가 이 집 며느리잖아요. 이런저런 보고도 많아지고 알아요? 다 저보고 잘한다면서요. 혜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말, 그 억양, 그 뻔뻔한 자신감.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이질감이 다시 올라왔다. 처음 봤을 때 뭔가 이상했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를 흉내내고 있는 느낌. 하지만 혜라는 그 감각을 억눌렀다.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있었다. 난 내가 잘못 봤다고 믿고 싶었어. 차수아가 며느리인 게 너무 미웠고 내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았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야 이 집에서 숨을 쉴 수 있었어.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세훈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눈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사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부회장님. 그가 혜라를 부를 때는 거의 항상 예의를 지켰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혜라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세훈 씨? 세훈은 영채를 잠깐 흘깃 돌아본 뒤 한 걸음 다가섰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질문할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혜라가 냉소를 띠려 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다. 다 알고 계시죠? 세훈의 시선이 더 이상 부하의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 싸우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건양가 안주인 자리를 지키려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 것도 다 그 자리 때문이었습니까? 영채의 눈이 커졌다. 요양병원. 어머니. 세훈이 평생 입에 올리기 꺼려하던 단어들이었다. 혜라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다. 실수였다. 세훈에게 그날의 계약서를 맡긴 건 자신이었다. 반드시 돌아오라고 했던 서류. 그 서류가 그날 이후 세훈의 마음을 조금씩 파먹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절감하고 있었다. 말 조심해. 전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부회장님 다 아시잖아요. 누굴 밀어 올리고 누굴 밀어내야 이 집에서 부회장님이 안전한지. 그래서 며느리도 딸도 다 교환 가능한 말로 보이셨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스쳤다. 영채였다. 영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문틈 사이로 혜라의 표정을 훔쳐봤다. 안통 안에 이제는 눈물도 애교도. 혜라의 시선은 잠시 허공을 헤맸다. 세훈의 말이 가슴 한복판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다른 데 있었다. 교환 가능한 말처럼 대해온 건 남의 딸만이 아니었어. 내 딸도 그랬어. 혜라는 갑자기 묻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이상했어. 세훈과 영채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내가 알아봤겠지. 그런데 하나도 안 닮았더라. 웃을 때도 화낼 때도. 이상하게 낯설었어.
영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래서 부정하신 겁니까? 진짜 딸을. 세훈이 낮게 물었다. 그 질문은 헤라 자신이 평생 피하려고 했던 심장 한복판을 찌르고 들어왔다. 부정한 게 아니라 헤라는 속삭였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 아니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래야 견딜 수 있었거든. 영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문에서 몸을 떼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다 끝장날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가장 마지막 통화 목록에 떠있는 이름 하나를 눌렀다. 엄마. 난숙의 목소리가 짧게 떨렸다. 왜? 계획 좀 바꿔야겠어. 부회장님, 이제 나 의심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난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술을 바꿔야지. 그 뒤로 이어진 말은 복도 CCTV의 사각지대에서 속삭임처럼 부서졌다. 그 시각 건양 밖의 작은 카페. 차수와 아니 정원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세훈에게서 꼭 할 말이 있다는 메시지가 온 지 2시간째였고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뭔데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정원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밤거리의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깜빡였다.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그때였다. 카페 밖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다. 정원이. 세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었다. 정원도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어떤 말이든 같이 듣자. 이 집에서, 이 지옥 같은 건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멀리서 헤드라이트 2개가 비명을 지르듯 다가오고 있었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듯한 궤적. 정원이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정원아. 세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정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다. 순간 하얀 빛과 철이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정원의 시야 속에서 세훈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튕겨져 나갔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비명도 경적 소리도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세훈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만이 끝없는 슬로 모션처럼 반복될 뿐이었다. 세훈 씨. 정원의 입술에서 겨우 소리가 빠져나왔다. 두 다리는 힘을 잃었고 허리는 꺾인 인형처럼 주저앉았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119. 빨리 119 불러. 피가 도로 위를 적셨다. 세훈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다. 정원의 손이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피로 젖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골목 입구. 홍 실장은 어두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그가 준비한 사람, 그가 준비한 시간과 장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이게 뭐야, 누가 움직인 거지? 그의 손에 쥔 전화가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에는 아직 발신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 진태석. 홍 실장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꼬인 실타래의 끝에는 언제나 피가 기다리고 있었다. 2부.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새벽녘의 거리처럼 서늘했다. 정원은 아직도 세훈의 피가 묻은 손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머릿속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정원 씨.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원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의사는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단어가 의미를 이루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졌다. 수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세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한편 건양가의 깊은 밤.
주하늘은 난숙의 사무실 앞으로 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낮에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않았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난숙은 마치 사소한 가십이라도 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하늘의 가슴 한복판에 단도처럼 박혀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었다. 죽었을 수도 있다. 하늘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다. 그동안 권력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쥐어짜던 손. 누군가의 약점을 써먹고 비밀을 파헤치고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다. 정원이 위험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다. 욕망, 야망, 소유 같은 단어들 사이에 묻어두고 일부러 외면해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사가 위협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인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하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늘은 뒤를 돌아보았다. 난숙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비우지 않은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늘의 눈빛이 일순 차갑게 식었다. 대표님.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방금 말씀 진짜입니까? 어느 말? 진태석이 정원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그 말. 난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와인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얕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더라? 거짓말이었다. 하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저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닙니다. 난숙은 그제야 속내를 조금 드러내는 듯 잔에 남은 와인을 비우고 난 뒤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 씨는 참 똑똑한데 가끔 너무 솔직해. 대표님, 정원이가 위험한 겁니까? 하늘의 눈빛에 비친 건 더 이상 권력 욕망이 아니었다. 난숙은 그 변화를 본 순간 속으로 미세하게 욕을 내뱉었다. 이러려고 저 애를 키운 게 아닌데. 위험하겠지. 결국 난숙이 입을 열었다. 건양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누가 누구의 딸인지, 누가 누구에게 뭐를 했는지 그 아이는 알기도 전에 판 위에 서버렸으니까. 하늘의 손이 불끈 쥐어졌다. 누가 움직였습니까? 내가 알면 말했겠지. 난숙은 어깨를 으쓱였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진태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쥔 판이 흔들리는 걸 절대 못 참는다는 거. 진태석. 하늘은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 이름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얼굴과 손, 목소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난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 어둠을 가리키며 애매한 미소만 지었다. 건양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건양을 제일 많이 망가뜨린 사람이 누군지 하늘 씨는 곧 알게 될 거야. 더는 묻고 싶지 않았다. 하늘은 난숙의 사무실을 나와 곧장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다. 정원. 그러나 진동은 곧 멈췄다. 부재중 전화 하나가 목록에 남았다. 메시지도 다시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다. 뭔가 벌어진 거야. 하늘은 곧장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연결음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제발 받으라고 좀. 나도 모르게 욕이 섞인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한편 그 시간. 진태석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위에는 난숙의 필체로 짧게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건양 며느리 혈액형 검사 결과. 태석은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미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걸 왜 이제 보내? 조롱과 자조가 섞인 웃음이었다. 봉투를 뜯자 종이 2장이 나왔다. 하나는 오래전 자신과 하네라의 혈액형, 다른 하나는 현재 건양가 며느리의 혈액형.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래 역시. 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딸이었구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기쁨이라고 하기엔 너무 뒤틀렸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감정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홍 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네. 부회장님, 홍 실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거칠게 떨렸다. 정리됐나? 잠깐의 침묵. 그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차수아 씨가 아니라 주세훈 팀장이. 말문이 막힌 듯한 숨소리. 태석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하라고 했어, 그 일을. 저희 쪽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먼저. 홍 실장의 말은 갈수록 흐려졌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섞여 들어왔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둘 다요. 차수아 씨도 충격이 큰 상태고. 병원 이름. 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홍 실장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태석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고 있었다. 서재 문을 열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한혜라였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이 그녀를 복도로 끌어낸 듯 했다. 태석은 잠시 멈칫했다. 봉투에서 흘러나온 종이 조각 하나가 복도까지 날아와 헤라의 발 앞에 멈췄다. 헤라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혈액형 표가 적힌 종이. 자신의 것과 태석의 것, 그리고 차수아라는 이름 옆에 또렷이 적힌 숫자. 헤라는 종이를 보는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입술에서 묻지 않고는 못 베길 말이 새어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태석은 숨을 들이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평생 숨기고 가야 할지. 늦었어. 모든 게 너무 늦었어. 그러나 이미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죽음과 맞닿은 문턱에 누워 있었다. 더 늦게 말하는 건 비겁함일 뿐이었다. 그 아이.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수아 내 딸이고 내 딸이다. 헤라의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혀끝이 말라붙어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쫓아내고 때리고 모욕하고 며느리라고 부르며 그 아이를 2번 버린 거네.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헤라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지금 그 아이 어디 있어? 태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이다. 왜? 사고를 당했어. 순간 헤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빛났다. 단어는 그대로 들렸지만 의미로 변환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사고? 차에 치였다고 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헤라는 이미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치마 자락이 계단에 걸려 찢어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기사, 차 가져와. 지금 당장. 소리 지르는 헤라의 뒤에서 태석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 하늘은 자신의 발밑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는 부재중 통화 목록이 길게 떠 있었다. 정원에게 수십 번을 걸었다 가족분 되십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서 있었다. 가족은 아니고요.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래도 들어도 됩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은 심한 충격과 출혈이 있었습니다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만 하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죽이며 의사의 옷깃을 붙들었다. 다만 뭐요? 의식을 언제 회복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바닥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아직 말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혜라와 진태석이 동시에 응급실 복도로 들어섰다. 헤라의 얼굴은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이미 충혈된 지 오래였다. 차수아, 어디 있어요? 헤라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처럼 떨렸다. 하늘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복도 끝 병실 하나를 가리켰다. 저 안에 있습니다. 헤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뛰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수아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 숨을 쉬고 있었다. 헤라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침대에 다가가다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아야. 처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에 아무런 가시가 섞이지 않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병실 안에는 모니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그녀의 사과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딸의 귀에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복도 밖 하늘은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왠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깨어나기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감당할게.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때 또 다른 병실 앞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세훈 씨? 유리창 너머 붕대로 온몸을 감싼 채 누워있는 또 다른 환자. 그 곁에서 몸부림치듯 걱정하는 사람들의 틈 사이로 세훈의 흐릿한 얼굴이 보였다. 하늘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는 걸음을 옮기려다가 복도 한복판에서 멈췄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본 순간 어둠에 반쯤 숨어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코트 깃을 올린 채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 진태석이었다. 하늘과 태석의 눈이 잠시 공중에서 얽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지? 하늘의 심장이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밤이 건양가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 차수아의 운명도. 그 순간 하늘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낮고 익숙한 그러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주하늘 씨. 공난숙이었다. 이제 진짜 판을 봐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 말은 곧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피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 하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떠올렸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 판에 저도 끼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차수아. 하늘은 병실 쪽을 잠시 돌아봤다. 그 사람만은 제 방식대로 지킬 겁니다. 대표님이 아무리 건양을 흔들어도 그 사람만큼은 제 손 안에서 흔들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흥미롭네. 난숙의 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좋아. 그럼 우리 각자 지키고 싶은 걸 지키면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고. 통화가 끊겼다. 하늘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다. 복도 끝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는 진태석의 실루엣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미스터리의 판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 모두가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차수아. 진짜 딸이자 가짜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죄책감이자 누군가의 사랑이며 건양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가족분 되십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서 있었다. 가족은 아니고요.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래도 들어도 됩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은 심한 충격과 출혈이 있었습니다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만 하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죽이며 의사의 옷깃을 붙들었다. 다만 뭐요? 의식을 언제 회복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바닥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아직 말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혜라와 진태석이 동시에 응급실 복도로 들어섰다. 혜라의 얼굴은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이미 충혈된 지 오래였다. 차수아, 어디 있어요? 혜라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처럼 떨렸다. 하늘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복도 끝 병실 하나를 가리켰다. 저 안에 있습니다. 혜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뛰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수아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 숨을 쉬고 있었다. 혜라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침대에 다가가다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아야. 처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에 아무런 가시가 섞이지 않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병실 안에는 모니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그녀의 사과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딸의 귀에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복도 밖 하늘은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왠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깨어나기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감당할게.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때 또 다른 병실 앞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세훈 씨? 유리창 너머 붕대로 온몸을 감싼 채 누워있는 또 다른 환자. 그 곁에서 몸부림치듯 걱정하는 사람들의 틈 사이로 세훈의 흐릿한 얼굴이 보였다. 하늘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는 걸음을 옮기려다가 복도 한복판에서 멈췄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본 순간 어둠에 반쯤 숨어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코트 깃을 올린 채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 진태석이었다. 하늘과 태석의 눈이 잠시 공중에서 얽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지? 하늘의 심장이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밤이 건양가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 차수아의 운명도. 그 순간 하늘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낮고 익숙한 그러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주하늘 씨. 공난숙이었다. 이제 진짜 판을 봐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 말은 곧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피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 하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떠올렸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 판에 저도 끼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차수아. 하늘은 병실 쪽을 잠시 돌아봤다. 그 사람만은 제 방식대로 지킬 겁니다. 대표님이 아무리 건양을 흔들어도 그 사람만큼은 제 손 안에서 흔들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흥미롭네. 난숙의 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좋아. 그럼 우리 각자 지키고 싶은 걸 지키면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고. 통화가 끊겼다. 하늘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다. 복도 끝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는 진태석의 실루엣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미스터리의 판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 모두가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차수아. 진짜 딸이자 가짜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죄책감이자 누군가의 사랑이며 건양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